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정외과 박진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깨 수술 후에 재활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 요즘 길거리에 보시면 코로나도 끝나시고 집에 계시던 분, 연세 드신 분들께서 걱정들이 이제 돼서 밖에 못 다니시다가 요즘 와서 치료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늦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의 랭커님 안녕하세요. 선미의 다육생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보조기 착용하는 방법. 수술을 하면 다 보조기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 왜 보조기를 하지? 그냥 우리들이 하는 팔걸이 하고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님도 안녕하시고요. 압록강 700리 순정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셔서 라미 님도 안녕하시고. 제가 이제 이런 예우길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있다가 그 자리에서는 외래가 바빠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요거는 방송에서 시간이 있으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플라워 A 님도 안녕하시고요. 예, 하셔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수술하신 지 3주 됐다라고, 이제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하려고 요건 써놓은 거고요. 3주 됐다고 써놓은 거고, 티바, 도르래, 어느 정도 넓은 범위로 하나, 적은 통증으로 하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셨는데, 요 얘기는 이제 간단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티바는 이게 능동적 운동이 돼서요. 능동적 운동인데 보조를 티바로 하는 거라서 수술하고 바로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육이 어느 정도 수술에는 힘줄이 아문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은 범위로 하나, 그거는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경우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힘줄이 조금 파열되신 분부터 많이 파열되신 분, 많이 파열되신 게 시간이 끌어서 너무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수술을 하신 거, 그런 것들은 그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결과도 다르지만 그 재활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르세요. 다르시기 때문에 그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다 저희들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90도까지만 움직이시는 거하고, 어떤 분은 수술하고 하나도 움직이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술을 막 완전히 만세하는 데까지 올리셔도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 환자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보셔야겠고, 통증은 이 정도 통증이세요. 울렸을 때 뻐근하게 아파서 팔을 드는데 샤프하게 이게 탁 오는 거 말고 뻐근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통증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되는 통증 정도는 다 괜찮습니다. 하시고, 자의적으로 조금만 올려도 통증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힘줄이 끊어진 거를 지금 수술을 해서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 복원을 하면 복원한 데가 여기가 뼈에서 피가 스며 나와서 힘줄하고 엉겨 붙어야 되는데, 지금 봉합사로 이렇게 꽉 잡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고 아물기를 기다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상처가 나셨는데 상처 난 거 꾸며놨는데 그게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이게 자꾸 벌리는 거예요. 그거 아물겠나요? 안 아물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오는 거는 하지 마세요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해당 통증은 굳어서 발생한 통증과 다른 느낌인 게, 왜냐하면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힘줄의 파열에 대한 수술은 힘줄 파열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뼈를 깎게 되거든요. 뼈를 깎으면 깎은 게 수술해서 붙여놓은 힘줄하고 이게 지나면서 자꾸 부딪히죠. 그러니까 맨 뼈가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 통증의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다르셔서요. 그거는 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다른 통증이 오시는데, 그 통증은 이제 밑에 새살이 돋아서 올라오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피가 난 게 아물어서 새살이 이렇게 밑에 돌아오르면, 그 새살 돋아오른 것으로 지가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지세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걱정하시고, 이 환자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 건대에 있을 때 그때 치료를 해드렸던 분이셨는데,
수술장 건대에서 팔 들고 강하게 눌렀을 때와 통증이 다른 통증이다. 그 통증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쪽을 이제 치료를 해보신 거죠. 이 뼈 밑을 깎아놨으니까 여기 뼈 밑에 이렇게 돼 있어 뼈가 이렇게 가면서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이 뼈를 깎아놨으니까 뼈가 맨 뼈가 나와 있는 거죠. 살이 위에 덮여 있지를 않고 거기에 수술해놓은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니까 그게 아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아픈 것들이 오십견은 관절이 굳어서 생긴 거니까 관절 자체가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통증이 아니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고치할 때 살짝 뼈가 걸리시면서 나는 거니까 통증의 종류가 다르고 이거는 3살이 돋으시면 대부분 괜찮아지십니다. 그 다음 것들도 많은데 그 다음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셔서 먼저 선미의 다육생활께서 얘기를 주셨는데 작년에 회전근개 80%가 끊어졌다고 수술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대요. 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80%가 끊어졌다는 거는 완전히 힘줄 하나가 뼈에서부터 이게 완전히 힘줄 하나가 뚝 떨어지면 이게 완전 파열이고요. 완전 파열된 근육이 이렇게 4개가 근육이 있는데 하나가 끊어진 완전 파열, 2개가 끊어진 완전 파열, 3개가 끊어진 완전 파열, 4개가 끊어진 완전 파열. 이 4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끊어진 게 아니고 힘줄이 붙는 데서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 요 붙은 거에 한 80% 정도 두께가 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는데 회전근개는요. 대부분 이제 힘줄이 상하다가 건증을 일으켜서 근육이 이제 해지는 거죠. 해지다가 이제 힘줄이 버티지 못하고 뼈에서 떨어지면서 끊어졌다, 파열됐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50%가 되기 전에는 파열의 전체 두께가 이제 이렇게 붙었다고 치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뭐 이게 반반이 50겹이라고 50%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반이 이렇게 끊어졌을 상태에서는 반이 남아 있어서 그게 힘줄에 그 근육에 힘을 가는 밸런스는 깨지지만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80%가 끊어지셨다는 거는 50%가 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50%가 넘은 상태에서는 힘줄이 있는 게 진행이 빨라지세요. 파열이. 빨라지시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나을 거고 주변에서는 어깨 근육을 키우고 나서 수술을 하라 그랬다는데 힘줄이 끊어진 거를 어깨 근육을 키우실 수가 있나요? 끊어진 근육이 붙어야지 어깨에 근육을 키우실 수가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는 치료를 받아서 힘줄을 붙이신 다음에 그래서 보건 수술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나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올리는 게 힘드시겠죠. 올릴 때마다 남은 20% 힘줄이 힘을 받으니까 그게 더 통증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이 되시면 오히려 덜 아파지세요. 근데 완전이 아니고 50%에서 80% 사이에 끊어졌을 때는 그 힘줄의 근육이 이만큼 모든 게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서 힘을 줘야 되는데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힘을 주는 게 여기 반 이하의 힘줄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그래서 저희가 수술 부위의 6주까지의 목표는 어떤 게 목표냐 하면요. 일단 수술 부위가 잘 아무셔야 돼요. 잘 아무셔서 이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드리세요. 근데 요 수술 부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해드리는데 이 보조기는 선생님에 맞춰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술법도 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고 이 힘줄이 아무는 거에 더 중점을 두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아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도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아까 뼈를 깎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뼈 깎은 데서 피가 이제 스며서 쭉 나오는 거죠. 스며서 나오다 보니 어떻게 스며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상처를 한번 확 쓸려 보신 적 있어요? 피부를 쓸리면 완전히 찢어져서 피가 펄펄 나는 게 아니고 피가 피부에서 곳곳에서 송글송글 올라오실 때 있죠. 그렇게 쓸려서 피가 송송송송 여기저기서 조금씩 올라오는, 뼈를 깎아 놓으면 그런 식으로 피가 납니다. 왜냐하면 뼈 속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에서 조금씩 피가 나거든요.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피가 나는 걸 다 없애고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핏줄에서 나오는 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다가 보니까 그 나온 피가 이 수술 봉합하는 데하고 유착이 되시더라고요. 유착이 되면 이게 움직이는 게 원활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깨 수술 받으면 아파요 라고 설명하시는 분, 이제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제가 임상 전입의를 하고 왔는데, 전입의를 할 때 보니까 미국은 바로 다 운동을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끊어진 거 수술해 놓은 거를 그렇게 해놨는데 왜 너희는 그거를 하자마자 움직이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걱정을 자기네들도 하지만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유착돼서 관절이 굳은 시간을 줄여주려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더 낫더라 라고 논문도 쓰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처음부터 이제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임상 전임의 하고 난 다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도 바꿔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변영숙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좀 어떻으면 다 모르겠네요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점진적인 수동적 관절 운동을 증진시킨다. 이제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힘줄은 아물지 않았으니까 팔을 움직일 때 편안하게 이제 이게 나중에 힘을 쓰고 움직일 때 하려면 관절이 그 유착된 게 들러붙은 게 없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팔에 힘을 주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게 이제 도르래 운동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팔을 드는 게 아니고 반대 팔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쪽은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만 잡고만 있는 거고, 이 반대 팔로 당기면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나는 지금 잡는 힘만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하고 염증이 수술을 하면 생기니까 그걸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마르는 거를 근육이 이제 마르는 거를 예방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이제 그 6주까지는 한쪽 팔을 못 쓰니까 그 못 쓰는 팔에 대해서 일상 생활의 동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적응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인 주의 동작, 저희들이 이제 보조기를 하는 걸 이와 같은 모양의 보조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기를 하는 이 위치는 저희들이 하면 팔을 힘줄이 수술을 해 놓으면 이게 힘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절을,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힘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역할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유지를 딱 시켜 놓으면 힘줄이 아무는 게 제 위치에서 아무는 게 아니라 찌 늘어나면서 아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실을 가지고 힘줄에다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힘줄이 있으면 힘줄에 실을 이제 이렇게, 이게 실이라고 그러면 실을 갖다가 여기다 통과를 시켜서 이걸 잡아서 뼈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은 거거든요. 붙이고 여기는 이제 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잡아 놓은 상태인데 이 힘줄이 끊어진 이유가 너무 약해서 끊어진 거잖아요. 많이 해지고 약한 상태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걸 실이 이렇게 잡고 있어도 실을 이렇게 당기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30년 입으신 모시적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시적삼에 실을 꿰서 이렇게 당기면, 모시적삼이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모시적삼이 약하니까 옷이 이렇게 솔기가 이렇게 찢어지겠죠. 옷 사이가. 옷이 그런 식으로 힘줄이 찢어지면서 늘어나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보조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보조기는 어떤 위치여야 되냐 하면
팔이 가장 힘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요. 지금 이번에 위치를 보면 팔이 조금 여기 각도가 한 30도 정도, 20, 30도가 벌어지고 팔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돌아와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30도 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힘줄이 스트레스를 제일 덜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기로 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고정을 하다가 이제 되는데, 질문이 히든네임님, 극상근 부분 파열 20% 정도입니다. 청바지 해진 정도라는데 우측 씹히는 통증이 심해요. DNA 주사 2번, 리젠실 주사 2번 받은데 아직 아픕니다. 리젠실 주사를 맞아서 더 아픈데요. 그러니까 DNA 주사는 수술 후에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PDRN, DNA, 재생주사, 뭐 다 리젠실도 재생주사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DNA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재생을 시키는 약제라 재생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통증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고요. 리젠실은 이제 콜라겐 계통의 약제로 이제 사람 몸에 이게 사람이 탄력을 잃으면 콜라겐을 주사를 맞는다, 약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주사인데 이거는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많이 일으키고, 저는 이제 어깨가 아니고 팔꿈치를 수술을 하다가 이 외상과염이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거 어쩌고 다 맞아보고, 저는 지금은 괜찮다. 한 20년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DNA는 맞아보니까 밤에 안 아프고 잘 자겠더라고요. 근데 리젠실은 제가 그 주사를 맞고 이틀 밤 얼음찜질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PRP 같은 건 더 센 주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아픈데 그거는 환자분마다 다르세요. 운동선수들이 다쳐서 리젠실 주사를 놔드리면요, 그 운동선수는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뭐 하나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1, 2주 이상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의 염증에 대한 염증 반응에 대한 반응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데 며칠 이상은 아프신 걸로 아시면 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은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기를 이와 같이 하고 있으면, 보조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시면 안 되거든요.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특히 이런 거죠. 팔에 힘을 주어서 팔을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이제 보조기를 빼고 힘을 주고 이게 팔이 올라가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는 한두 번은 하시는 건 되시는데 그게 아물기 전이기 때문에 올리다가 힘줄이 아까 얘기한 옷에다 실 걸어놓고 당긴 것처럼 힘줄이 찍 늘어나서 실이 힘줄을 잡고 있으니까 힘줄이 찍 늘어나면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이로 실밥같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물 때까지는 그냥 믿고 팔을 힘을 줘서 혼자로 능동적으로 올리시는 건 안 되고, 팔을 이용해 밀거나 문지르는 동작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밀거나 문지르는 동작은 팔이 이렇게 올리는 건 팔 무게만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문지르는 거는 순전히 어깨 회전에서 이거를 일을 해주는 동작인데, 이런 문지르는 동작을 하게 되면 팔이 지렛대가 20대 어깨 힘줄은 1입니다. 그러니까 20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1kg 힘을 쓴다는 건 어깨에 20% 힘을 쓰는, 20kg 힘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술한 지 실 몇 개 봉합사로 수술을 해놓은 걸 20kg 힘을 이렇게 매달면 그게 어떻게 버티겠어요? 못 버티죠. 그래서 그거는 힘줄이 제 위치에 잘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수술인데, 아물기지였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물건을 들고 다니는 거는 팔무게 플러스 물건의 무게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죠. 위험하시고, 그래서 물건 들고 다니시는 거 같은 거, 더군다나 제일 나쁜 게 이제 여행들 많이 가실 건데, 외국 여행 가시게 되시면 뭐 이러시면 캐리어를 그 자기 앉는 의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 동작은 누구를 좀 시키고 승무원을 시키세요. 그 동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팔이 안 올라가서도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누구 옆에 젊은 건장한 남자분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얘기하시거나, 승무원이 있으시면 승무원한테 내가 어깨 아파서 못 든다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국적기 비행기들은 다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는데 이게 외국 국적기를 타면 나이 드신 분들, 승무원인 분들 계시면 잘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적기 타고 다니시면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팔걸이하고 보조기 같은 것들은 보통 수술 후 6주까지 보통 우리가 차고 계시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와 같이 저희들은 이제 이런 생긴 모양의 것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6주까지 착용을 하시는데 그 6주가 되면 보통 아무는 게 한 15%, 한 달에 10% 전후 아무니까 15% 정도 아물어서 팔 무게 정도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지지력을 그때까지 6주까지는 보존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4주 정도 하고 팔걸이로 바꿔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주를 하고 완전히 풀어드리는 분도 있고 6주하고 팔걸이로 바꿔드리는 분도 있고 그런 이제 선생님 하는 생각, 철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평소에 쓰던 팔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물병이 떨어진다, 뭐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그쪽 손이 확 나가거든요. 확 나가는 거를 보조기를 하고 있으면 아, 참 내가 보조기를 하고 있지. 넘어질 때도 이제 그 팔로 확 짚으려고 한다던가 예,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안 움직이도록 하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썸바디님께서 몇 년 전에 시장 바구니 끌다가 어깨에서 뚝 소리 나더니 아팠어요. 그러고 괜찮으셨대요. 그러다가 그냥 몇 년 지났는데 다시 살짝 아프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아마도 이러신 걸 거예요. 썸바디님은 뚝 소리 나고 한 몇 달, 서너 달 정도 아프셨다가 관절이 굳고 팔도 안 올라가셨을 거예요. 안 올라가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게 줄고 그러다가 이제 팔이 굳은 게 서서히 다시 또 50개 놓은 게 풀리면서 쓰실만 해지세요. 그 당시에 회전근개 파열이 작게 나셨을 거예요. 작게 나셨을 거고 작게 난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주변에 염증을 확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파열된 힘줄을 스스로 아물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몸에서 아물게 막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한 95%, 97%는 아물지를 않죠. 한데 몸에서 노력하는 게 평생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달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아물게 못한다 하고 이제 몸에서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염증 반응은 적은데 파열된 건 작으니까 그 나머지 근육들로 잘 쓰시는 거죠. 그러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나머지 근육도 약해지시면서 거기가 이제 실타락 있는 게 조금씩 힘줄이 상하면서 다시 아파지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신 분들이 한 두세 달 이상 아프시면요. 그때 저는 보통 두세 달 아니면 작게는 3주 정도 아프고 그거 하시면 가까운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찾아가 보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질문이 그래서 그 맨 밑에 그래서 그분이 썸바디님이 등 뒤로 오른손이 안 올라서 샤워를 못 하고 있고 무슨 문제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는 그 어깨 힘줄이 상하면 제일 먼저 빨리 안 되는 동작이요. 팔을 드는 동작보다도 손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이게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힘줄이 있는 데가 파열이 됐잖아요. 힘줄이 있는 데가 파열이 되면 그 파열된 힘줄이 그와 같이 손이 뒤쪽으로 보내려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힘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니까 이게 오면서 어떻게 돼요? 쭉 돌리면 힘줄이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힘줄이 있는 데가 끊어진 거니까 여기 하나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게 같이 늘어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힘줄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게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힘줄이 상하신 분들은 손이 뒤로 가실 때 아프면 아, 이게 내가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다시고 밤에도 오른팔에 통증이 있는 건 그 힘줄이 팔을 잡아줘야 되는데 누워서 잠을 자시게 되면 누워서 주무시는 거는 이 견봉화 공간의 압력이 한 5배에서 10배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신 걸 거고 팔로 내려다 손목도 아픈 건 어깨 못 쓰는 건 손목이 그만큼 더 많이 쓰셔서 그럴 거고요. 그리고 플라워 A님 운동을 나가면 군데군데 오십견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줄 당기기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기구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네, 도움이 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보건소나 군청이나 아니면 복지부 같은 데에서 그동안 이제 어깨 관절 굳은 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수레바퀴 같이 이렇게 둥근 거 있죠. 둥근 거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거를 설치를 놀이터 같은 데다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는데 그 운동은 어깨가 별로 안 아프시고 정상 운동 범위를 유지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요즘은 그렇게 팔을 많이 벌려서 손등이 얼굴 쪽으로 오게, 손바닥이 바깥으로 향하게 이렇게 돌리는 운동기구는 예전에 저희들이 어깨에 대한 생역학을 연구하기 전에 많이 썼던 구식 운동기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복지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얘기한 게 도르래 운동이죠. 이와 같이 팔을 위에 올렸다 내렸다 줄다리는 운동기구가 이제 요즘은 그 복지부에서 그 얘기를 저희 얘기들을 이제 저희 대한견주관절학회거든요. 어깨 팔꿈치 관절학회에서 이제 그 정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운동기구를 그와 같은 것으로 많이 바꿔주시거나 추가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설치해 주신 데는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 둥 거 아직까지 이거 있는 데는 저희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지역구가 되실 거예요. 그런 거는 보건소 이런 데다가 민원을 좀 넣으세요. 저 그런 운동기구가 어깨 안 다치는 기구로 해달라고 얘기를 좀 주시면 더 좋으실 거고요. 그러면 더 어깨 안 상하고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기구가 도움은 됩니다. 도르래 운동하는 기구가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건 도움이 안 되세요. 한 손을 잡고 내가 이쪽이 안 좋아요. 저 오른쪽 어깨가 안 좋다 그러시면 손바닥을 이렇게 꽉 잡은 다음에 반대 손을 당겨서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당기면서 이쪽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쭉 올리다가 보면 이제 뻔하게 아픈 데가 오실 거거든요. 거기서 살짝 당기세요. 그래서 살짝 더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한 5초, 잘 하실 수 있으면 한 10초 정도를 유지를 해 주어야 그 관절막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관절, 사람 몸은 점탄성이라고 비스코 일라스티티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한번 찍 누르는 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늘어나세요. 서서히 이렇게 찍 해야 이게 늘어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프기만 하고 찢어질 확률이 높고 서서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하, 지금 하셔서 그래서 이제 주니맘님까지 얘기하고 저 얘기를 좀 더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주니맘님께서는 저는 5년 전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뼈도 깎는 수술을 했는데 3년 전에 어깨가 아파서 다른 병원에 물리치료 갔는데 초음파 해보자고 하니 힘줄이 끊어졌다고 수술한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요즘 어깨가 심하게 아파요. 또 수술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자꾸 미뤄지네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힘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아주 힘줄이 나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게 해서 일찍 받은 분은 다시 파열될 확률은 5%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얘기 안 듣고 어떤 분은 수술하고 2달 만에 8주 만에 그냥 바닥에다 대놓고 푸시업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교통사고 나서 넘어지시는 분, 길 가다가 이렇게 구멍에 빠져서 그래서 다시 끊어지시는 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작대 수술 받은 분 다시 파열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크게 파열되신 분들은 힘줄이 말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저한테 오신, 어제 오신 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중범위라 그러면 한 2cm 전후, 1-2cm 정도 되는 범위의 파열을 중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부위의 파열을 이 정도면 수술을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7년 만에 오셨어요. 7년 만에 오셨는데 7년 만에 와서 MRI를 들고 딱 오셔서 보고 제가 이제 초음파로 다시 그거 어떤지 확인을 해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로 그 봉합을 하기에 힘줄이 너무 근육하고 말라버린 거죠. 7년이 지나니까. 그런데 문제가 환자분이 55세 때 이제 그런 일이 계셨어요. 이제 제가 수술을 받으라 그랬는데 62세가 돼서 오신 거죠. 7년이니까. 근데 62세가 되니까 문제는 그 환자분은 이제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넘어야 그 병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비가 한정되어 있는 의료보험비에서 가장 적정한 치료를 받고
과잉 치료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의 대부분 환자분들은 적절히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그 치료를 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규정보다 더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해드리려고 하면 인공관절은 지금 3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고, 또 반대로 그거를 꿈에자니 꿈에봤자 그건 다시 찢어질 게 뻔한 일이고, 그러셔서 이제 그런 때는 허벅지 같은 데서 살을 띄어다가 붙이는 수술을 하거든요. 저는 그 수술을 가능하면 안 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수술이 진짜 1년에 한두 분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치료하시는 저하고 동료 있는 박홍문 원장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 수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치료를 원하시면 받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파열이 되시면 또 근육은 좀 마르실 거고, 수술을 할까봐 겁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막 치료를 해서 작게 끝낼 수 있는 거를 큰 상태로 만들지를 마세요. 그렇게 하고 정확히 보시고 그때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주님께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썸바디님 얘기하시는 수술을 받을까요? 받으면 겁난다고 그러시는데, 수술을 받아야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세를 살죠? 예전에는 저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 하면 크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65세, 67세, 63세, 50대 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셨는데, 요즘은 평균 연령이 몇 세세요? 80대 중반입니다. 남자분이 80 한 초반이고 여자분들이 80대 중후반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때는 이 병은 몇십 대 생기는 병이 보통 생기냐면 50대부터 60대 사이에 병이 생기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은. 그럼 50대, 60대 생기면 20, 30년 전에는 65세에 돌아가시죠.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치료 안 받고 지내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년을 그렇게 살면서 점점 나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한 3, 4년, 2, 3년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2, 30년하고 2, 3년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하실 때는 수술이 무서워요가 아니고 제대로 치료를 잘 받으셔서 그거를 다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고, 그래서 요 라민님 것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다 같은 얘기라서. 회전근개가 오른쪽 65, 왼쪽 70% 파열된 데 선생님께서 지금은 수술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재생주사, 근육주사 맞고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받고 통증이 완화되는 바람에 참고 있습니다. 팔 동작은 아직은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힘줄이 파열된 게요, 안쪽 부분이 파열이 60% 정도 된 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써보실 수가 있고요. 바깥쪽 부분이 60%, 65, 70이 되시는 건 수술하기에 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두 겹으로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바깥쪽이 파열이 된 거는 이 사용을 하면서 금방금방 나빠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50%가 넘으면 수술을 하셔서 고치놓으면 나중에 문제없이 잘 쓰는데, 바깥쪽이 아니고요, 이 안쪽이 파열이 되는 거죠. 요 안쪽이. 이와 같이 안쪽이 파열된 거는 조심해서 쓰시면 진행 속도가, 이게 더 전문적으로도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진행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늦으니까 한 70%까지도 수술을 안 하고 지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고려를 해서 수술할까요, 말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목을 돌리거나 하는 거, 이제 요거 얘기 드리면, 손목을 돌리거나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조기마다 모양이 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보조기를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손이 쓸린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 보조기는 안 쓰고 있고, 밑에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팔을 얹어놓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요 보조기를 한 상태에서 손목을 움직이시거나
손가락 움직이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는 요건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되세요. 그건 어깨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안 되시고요.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도르래 할 때 아까 얘기하는 아마 놀이터 공원 같은 데 많이 있는 도르래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금방 고장이 나니까 양쪽의 줄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뭐죠? 줄다리기 할 때 같은 줄 그런 것보다 좀 얇은 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돼서 가운데 그게 빠지지 않도록 가운데 이렇게 쇠 박스가 있죠. 쇠 박스가 돼 있어 양쪽 움직이는 이와 같은 걸로 하는데 6주까지는 도르래 운동, 이거 풀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도르래 운동만 이와 같이 하는데 할 때 이게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쪽에서 자기 몸의 어깨 앞쪽에서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앞쪽에서만 하셔야 되고 앞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고리만 돼서 벽에 있는 거는 몸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좀 이렇게 당겨내서 이런 식으로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도르래는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고 할 때 손등이 이게 얼굴 쪽으로 오게, 이 손등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힘줄이 있는 데가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돌려서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오게 이렇게 되면 이게 수술한 부위가 뼈에 자꾸 닿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손바닥 쪽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서 몸 앞쪽에서 올리면 이거는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와야죠. 하시면 통증을 적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고 그 할 때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범위는 최대 통증이 느껴져서 시작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최대 통증이 느끼는 손바닥이 이렇게 하면 쭉 이제 오른손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수술하고 이쪽으로 당겨서 오른손 수술한 쪽으로 올리는 거죠. 당기면서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파요. 아프면 더해 말어. 안 아프니까 안 아픈 데까지만.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 첫날은 이만큼 되다가 다음 날은 요만큼 되다가 다음 날은 요만큼 되다가 그 다음 날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해서 최대한 힘을 줘서 이렇게 뻗어 올리세요. 올린 다음에 거기서 여기 이쪽 그걸 가지고 꾹 누르세요. 뻐근할 때까지 쭉 해서 눌리면 그게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수술한 힘줄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뻐근하게 아파서 할 수 있는 정도, 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리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작에 움직였던 범위가 한 1도, 2도라도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그리고 그 운동을 하신 다음에 하고 나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찬찜질, 얼음찜질 같은 거 하셔야 되는데, 할 때 한 상태가 30분 이내에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내가 빨간색을 쳐놓은 거 있습니다. 능동적 운동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능동적 운동이라는 건 스스로 환임적 팔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르를 잡고 있어도 이걸로 딱 당겨서 팔을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건성으로 잡고 있고 이거를 잡고만 있었지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안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마다 도수 치료를 하시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도수 치료는 이제 도수 회전근개 봉합술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자기가 수술도 참관을 하시고 물리치료사가 수술을 참관하는 할 수 있는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어떤 상태인지 선생님들끼리 서로 물리치료사끼리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게 수술하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거나 보지를 못하는 데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거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작년의 일이죠. 작년에 환자분들이 이제 집값 가운데서 도수치료를 저가 해드렸어요. 수술을 해드리고 도수치료를 한다 그러는데 도수치료를 하고 6주가 돼서 오셨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봐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딱 봤더니 파열이 돼 있어요. 이게 6주 만에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도르래만 하라 그랬더니 근데 병원에 갔더니 도수치료 잘 해주시는 분이 도수치료를 하면서 슬링이라는 운동을 하라 그랬대요. 슬링이라는 건 뭐냐면요.
팔을 이렇게 이런 데다 얹어 놓고 슬링에다 올려 놓는 거죠. 그리고 팔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6주 이내에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거든요. 이 6주 안에 이렇게 슬링 운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막 올리고 내리가면서 슬링이 잡고 있으니까, 추가 있으니까 슬링으로 하면 쉽게 올리고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시면 안 되거나 살살 하셔야 되는 걸 세게 하는 바람에 이 능동적 운동을 해버린 거죠. 하면서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할 수 없이 얘기 드리고 이거는 다시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찢어지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보수 치료는 회전근개 봉합술, 보건술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미의 다육생활님께서 아까 발 뒤로 올리기도 힘들고 수술을 해야 되냐니까 50%가 넘으셨고 찢어진 게 바깥쪽이 그렇게 되시는 건 하시는 게 낫고 아니실 게는 안 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리즈 A님께서 오른쪽 어깨 수술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도르래 운동 도움이 될까요? 도르래 운동할 때 끝까지 당겨야 하나요? 이렇게 하고 뼈 깎기 수술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길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뻐근하게 아프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끝자락에서 계속 완대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아파요. 그거는 아직 유착이 남으신 겁니다. 근데 유착인데 어깨 운동을 도르래로 하는 거는 초기 재활할 때 도움이 되고요. 도르래가 쉽거든요. 쉬우니까 처음에 앉아서 하실 수 있고 쉬우니까 처음에는 힘 안 주고 시키려고 도르래를 하거나 아니면 또 하시는 분이 테이블 슬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상 같은 데다 손을 놓고 몸을 앞쪽으로 쭉 이렇게 놓고 하는 게 더 낫죠.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놓고 몸을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책상입니다. 책상에다 이렇게 팔을 얹어 놓고 쭉 기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앞쪽으로 이렇게 쭉 밀리겠죠. 이렇게 밀리면서 팔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동작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이런 동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건 초기에 하는 운동이고요. 초기에 하는 운동이고 그 운동 초기에 하는 운동 말고 조금 더 지나면 그거보다 강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거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님께서 5년 전 MR 30% 정도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했는데 진단받았는데 견갑골 부분이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그 주변 회전근개 대신 주변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주변 근육도 많이 아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동안 얘기 드린 걸로 아마 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이제 관절경 견봉합 감압술을 하거든요. 견봉하 감압술로 견봉골이 제거가 되는데 이 감압술을 하게 되면 뼈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뼈 있는 부분에 살이 차오르기 전에 염증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되세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픈 게 견봉골을 많이 제거했다고 더 아프고 조금 제거했다고 덜 아프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거한 것 행위 자체가 아프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봉골을 제거하려면 그 견봉골하고 회전근개 근육 사이에는 이렇게 이게 그 사이가 잘 미끄러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점액낭이라는 저는 설명을 이제 기름 주머니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왜 물풍선 있잖아요. 물풍선 물 조금 집어넣고 풍선 넣으면 이렇게 하면 그 두 양쪽이 잘 움직이잖아요. 물풍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점액낭 기름 주머니 이거를 수술을 하려면 그게 주변에서 너플너플해서 수술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염증을 또 일으켜서 아주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두꺼워진 염증이 일으키는 점액낭은 싹 제거를 해서 새로운 점액낭을 만들도록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걸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통증의 원인이 회전근개 봉합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열어서 보고 안에를 꾸며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깨에다가 한 5mm 정도
4mm 정도 우리가 쓰는 게 4mm 정도 되는 관절 내시경 장비거든요. 꼭 유리대롱 같이 생겼어요. 유리대롱에다 불 비춰서 안쪽 불 보면서 저희들이 관찰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파이버로 돼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근데 예전으로 얘기하면 유리대롱이죠. 그런 거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피가 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력을 있는 물을 그 안에다가 막 세척액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는데 그 들여다보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압력이 높으니까 이 관절이 서서히 붙죠. 조금씩. 그러면 그 기름주머니를 제거를 하고 하니까 그 물이 그 회전근개하고 삼각근 쪽으로 물이 빠지면서 어깨가 이렇게 부풀어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리적 식염수를 안에다 쏘면서 수술을 해서 피가 안 나게 막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붓거든요. 사람 맨살도 여러분들 되시면 이렇게 꾸매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기면 아프잖아요. 꼬집으면. 그럼 꼬집으면 아픈데 하다 못해 그 전반적인 피부를 이렇게 확 늘려놔서 꼬집는 것처럼 늘려놨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아프시면서 손이 저리고 붓는 느낌들이 나실 겁니다. 나시고 그리고 썸바디님 요까지 오늘 해드려야겠네. 다음 방송이 계속 있다 그래서요. 하고 요 다음 얘기는 저희가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썸바디님이 정형외과 가면 초음파 봐주시나요? 그리고 어디가 얼마큼 파열되는지 알려주시나 봐요. 한 번도 안 가봐서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초음파라고 내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내과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서 가슴에 기침이 나고 감기가 걸리면 청진기를 이용해서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귀에다 꼽아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청진기죠. 내과에서 쓰는. 저희들도 뭐 마취를 하고 나면 마취 삭관이 잘 됐는지 청진기로 봐서 양쪽에 어느 쪽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데, 이 초음파 장비는요, 우리 정형외과의 경우에서는 꼭 내과 선생님이 보는 청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찍은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로 이게 부었나 안 부었나를 보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 초음파만 갖다 대면 청진기 가슴에 갖다 대는 것처럼 안쪽이 근육, 근막 사이도 보이고 근육도 보이고 힘줄도 보이고 건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대부분의 질환을 청진기 같은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히 모든 것을 다 보려면 MRI를 찍어서 봐야죠. MRI를 찍어서 보는데 청진기가,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는 초음파가 청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도는 마다 어디가 얼만큼 상했는지 보고, 요즘은 이제 초음파 장비들이 좋아져서 이 포터블이 나왔어요. 요즘 포터블 핸드폰도 포터블이고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음파 장비도 들고 다니면서 성능은 암만 해도 이 병원에서 배치해서 쓰는 큰 초음파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봐서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열된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의 국제대회 운동선수들하고 같이 팀닥터로 나가면 요즘은 초음파 장비 가져가는 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에 접근이 어렵거든요. 일본만 해도 쉽지 않아요. 어려우면 그 접근하기 전에 호텔방에서 와, 그래서 그 우리가 치료실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에 가면 물리치료 시켜주고 마사지 해주고 하는 이제 물리치료사하고 같이 가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 가면 그 옆에서 봐주고 기본적으로 안 아프게 치료도 해줄 수가 있고 주사도 놔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음파로는 이제 그와 같이 포터블 장비까지 나와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걸어놓고 포터블 장비 보는 것도 만들었는데 아직은 해상도가 조금 나쁘더라고요. 나빠서 저희는 좀 그거보다는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조금 더 큰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 원인까지 제가 말씀을 오늘 드렸고, 아직 이게서 어떻게 조절을 하나 회복을 하나 뭐 이 얘기는 지금 저희가 못 드렸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운여기과 박재입니다.